네, 대입 컨설팅의 명가 고등어 교육의 고등어 TV, 고등어쌤의 직설화법. 지금 이 시간에는 논술 전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논술 전형 전체를 좀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 몇 가지 오해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첫째는 언론에서 말하는 게 따르면 굉장히 많이 줄고 있다. 영향력 자체도 줄고 있고 모집 인원도 줄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분명히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숫자가 좀 줄어든 거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다른 걸 따져보면 논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첫 번째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상위권 대학들은 모집 인원의 많은 부분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선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괜히 이상한 바람만 일으키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논술 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 인원 4.2%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전체 다 모두 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수도권 대학을 보면은 상위 15개 대학 정도는 모집 인원의 21.7%를 논술로 모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상으로 봐도 이게 논술을 빼고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려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따져볼 건 뭐가 있냐면요. 그 고등어 교육이 지금까지 쭉 계속해서 얘기해왔던 모토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정시는 기본이고 수시는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정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변별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죠. 만약에 수시를 포기하고 정시만 쭉 간다라고 하면 실제 정시에 가게 되면 두 가지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 정시를 가면 인원이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통계 숫자로 봐도 수시가 70%에다가 정시가 30%인데 그럼 모집 인원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정시, 즉 수능 점수를 가지고 이제 정시를 지원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수능이 물수능이어서 점수의 변별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러지 않았습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 돼버렸고 국어도 그런 적이 있고 다른 과목도 그렇게 큰 변별력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2등급, 3등급 다 있지만 상위권으로만 조금만 올라가면 거기에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0점 몇 이렇게 따져봐야 할 정도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논술이 로또가 아니라 정시가 로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반드시 중상위권 대학,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려고 한다면 논술 전형은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하고 올해를 본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논술 문제의 출제 범위라고 하는 것이 예전처럼 정말 널뛰기를 해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 밖에 문제들이 불쑥 튀어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어떤 단체에서 조사했더니 몇 군데 대학이 문제가 좀 넘어갔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 과정 내에서 문제를 내는 것이 충분하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할 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서 방향을 좀 정해 놓는다면 교과 심화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들어야죠. 그러면 내가 앞으로 중상위권, 상위권 대학을 가려고 하고 있으니 수학, 이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학을 좀 더 심화해보자. 그리고 과학 과목도 내가 잘하는 과목들 같은 경우는 전략 과목을 정해서 좀 논술적인,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술형이 좀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좀 풀어보자. 이것도 심화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르죠. 글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고3 같은 경우에 수시 논술을 만약에 준비한다라고 하면 문과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즉 3학년 올라갈 때부터 살살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문제 정도, 한 세트 정도를 풀어보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통 얘기하고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 진도가 끝날 때쯤 여름방학 때
자, 논술 전형을 갈 거면 거기에 집중해가지고 논술 전형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 이것이 방법이다라고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필수다. 그러나 준비가 필요하다. 그 준비는 이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은 통합 교과형으로, 교과 심화형으로 공부를 함으로써 준비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다. 이것이 현재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는 논술에 대해서 정리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논술 전형을 좀 더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2015학년도 자연계열 치상이 의학계열 모집 인원이 늘어났고 그중에 이제 물론 이제 치외과 이런 데는 폐지된 데들이 있지만 논술 전형을 통해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진출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는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울산대 같은 경우에는 의예과, 여기는 이제 울산대 의예는 이제 의예과 같은 경우는 논술의 유형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의료보건 논술이라고 하는 게 조금 섞여 나와서 약간 다른 유형이긴 하지만 논술 전체로 본다면은 수학을 베이스로 해서 추가해 가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심화형으로 역시 준비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게 좀 있다면은 아까 울산대 의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기업배려 이 부분에 유일하게 한양대 에리카가 논술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이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최저학력 기준인데 최근 들어 논술에 있어서 최저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조금씩 최저학력 기준이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학생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논술은 중요하다. 그러나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시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수시를 필수로 하자. 그리고 상위권은 반드시 논술을 준비해야 된다. 이 정도가 잠정적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